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자, 저희 또 오랜만에 펠리시아 이렇게 왔는데, 자,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시승할 차, 자, 바로 폭스바겐의 투아렉 V8 TDI입니다. 자, 폭스바겐 투아렉, 폭스바겐의 SUV 라인업에서는 가장 플래그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2002년에 1세대가 처음 출시가 됐고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은 2018년에 출시된 3세대입니다. 올해로 이제 18년 차 폭스바겐의 SUV 플래그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인증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간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2월에 이제 3세대 투아렉이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시간을 두고 이번에는 이제 8기통 V8 디젤 모델까지 국내 땅을 밟게 됐습니다. 자, 국내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투아렉은 이제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델, 그리고 요 약간 스포티하게 꾸며진 알라인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차는 투아렉의 V8 알라인입니다. 알라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스타일링 같은 것도 일반적인 기본 투아렉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과격하게 이렇게 꾸며진 부분들이 있고요. 가격도 가장 비싸요. 지금 국내에서 폭스바겐이 판매하고 있는 차 중에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1억 2,700 하고도 20만 원을 지불을 해야지 구입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비싼 가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투아렉 자체가 원래 싼 차가 아니에요. 이게 1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 16년 전 그 당시에도 1억이 넘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1억 2천이 절대 작은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정말 요즘 나오는 폭스바겐들의 이런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중앙에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제 크롬바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요. 이 안쪽은 이제 이렇게 격자 무늬가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쪽에 이 헤드램프까지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는 당연히 이제 풀 LED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한 짝당 헤드램프 한 짝당 들어가는 LED 광원이 128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뭐 프리미엄 모델들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뭐 짝당 뭐 70발, 80발 뭐 요 정도 들어가는데, 128발이면은 진짜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죠. 일반적인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도. 자, 사실 일반 투아렉하고 여기까지 여기에 요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 있는 요 크롬 라인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알라인만의 어떤 디자인들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모서리 부분도 조금 더 공기 흡입구를 과격하게 만들면서, 여기가 좀 굉장히 실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차가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실물로 보시면은 여기가 상당히 근육질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거기 이렇게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안쪽도 공기 흡입구가 장식이 아니라 다 뚫려 있어요. 다 뚫려서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쿨러가 적용이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일반 모델보다, 여기 일반 모델은 사실 요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알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 이제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딱 맺어지면서 이 하단부에서 한 번 더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저희가 이 시승차가 흰색이래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전장이 4880mm예요. 사실 최근에 어떤 대형 SUV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팰리세이드가 한 4980mm거든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보다 한 10cm 정도 이제 짧은 셈인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기준에서는 엄청 크진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SUV가 거의 4.9m 정도의 전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약 80mm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 좀
막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 캐빈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근육질로 좀 많이 다듬어지고, 이 후드가 예전 모델들 1세대나 2세대에 비해서 더 쭉 뻗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약간 좀 전체적인 비례감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포르쉐 까이엔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까이엔도 어차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휠도 보세요. 휠도 진짜 커. 와, 이게 휠이 지금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21인치 휠에 타이어 사이즈가 보자, 285에 40에 R21. 와, 진짜 크다. 근데 이게 차가 워낙 크고 이 휠하우스 면적도 이게 엄청 크다 보니까 엄청 막 이게 21인치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상당히 이 떡대가 있는 사이즈다. 자,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TM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아무래도 좀 UHP 타이어 계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로드라든가 뭐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타이어가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 그 까이엔 느낌이 난다, 포르쉐 까이엔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뒷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나오는 폭스바겐 하면은 살짝 이런 엣지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이 뒷모습도 상당히 유선형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이런 트렁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 봐도 이거 뭔가 살짝 좀 포르쉐의 느낌도 나는데 라는 느낌도 있고, 좀 기존의 다른 폭스바겐의 라인업들 티구안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0 V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팁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두 개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머플러도 일반적인 이제 가짜 머플러가 아니라 실제로 머플러 팁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리어 디퓨저 부분에는 이 빨간색의 리플렉터가 가로로 이제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렉터가 뻗어 있는 것도 상당히 뒤에서 봤을 때 의외로 어떤 포인트가 좀 돼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서서 눈높이로 내려다볼 때는 아예 안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뒷차가 따라가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발로 차니까 열리네요. 자,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차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7인승 SUV들 급의 아무 그 친구들은 이제 뒤가 더 길게 뽑히니까 뭐 7인승 급의 공간은 아니지만은 5인승 SUV로서는 굉장히 넓은 축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러기지 스크린도 전동으로 이 트렁크를 열면은 같이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게 돼 있네요. 이걸 한번 좀 빼보고 보자. 자, 시트 폴딩은 이렇게 당기면은 원터치 타입으로 이제 폴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요게 완전 플랫 폴딩이 되나? 최대한으로 눕히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플랫 폴딩은 아니에요. 뒤에 조기를 보면 살짝 턱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수평으로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이게 깊이가 워낙 깊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에어매트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뭐 차박을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을 보시면은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을 짐을 실을 때 최대 이제 40mm까지 일반 차고에서 40mm까지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내리면은 뭐 뒤에다가 짐을 적재하거나 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투아렉의 V8 TDI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4.0L고요. 최고 출력이 무려 422마력. 와, 거기다가 최대 토크가 어마어마하죠. 91.8kgm를 발휘를 합니다. 야, 이게 성능으로만 보면은 사실 뭐 어지간한 가솔린 8기통 엔진들하고 견줘도 손색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엔진을 만들었지? 물론 최근에 뭐 전동화나 뭐 하이브리드 이런 엔진들이 굉장히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출력에 대한 경쟁도 과거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디젤 엔진으로 400마력이 넘는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양산차에 시판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력의 과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폭스바겐이 이런 고성능 디젤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부터 좀 꾸준하게 트라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가 디젤 레이스카로 르망에서 활약했던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과거에 이 투아렉 모델만 보더라도 뭐 8기통 뿐만 아니라 무려 10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세대 투아렉에 V10 TDI 5.0이 있었고, 그 우리나라에도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엔진이 5.0 10기통인데 372마력을 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4.0 8기통으로 422마력을 내는, 야, 어떻게 보면 좀 격세지감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8기통 엔진, 오늘 시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우와, 야, 실내 대박이다. 오, 실내가 무슨 우주선 같아. 야, 이거 디스플레이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자, 중앙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무려 15인치입니다. 요새 웬만한 차들도 뭐 해봐야 한 12.6인치? 네, 그 정도 사이즈지. 15인치는 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진짜 크다. 여기 완전 뭐 테레비가 달려있고, 옆에 계기판이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요 두 개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체감을 주고, 여기 이제 굉장히 커다란 화면이 내 운전자의 시야를 쫙 두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탁 트여 있는 좀 시원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조작을 하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손을 갖다 대면은 여기 화면에 이제 이런 조작할 수 있는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떠요. 손이 멀어지면은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손을 가까이 가져가서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은 예전 그 아우디 버튼 느낌처럼 이렇게 피드백이 왔었는데, 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피드백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터치하면은 또각또각 소리만 나면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터치 베이스의 이런 디스플레이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 이제 화면이 워낙 크고 여기 있는 버튼들도 좀 큼직큼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조작하기가 운전하면서도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을 여시면은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뭐 시거증 USB 있고, 그 뒤에 컵홀더 이렇게 있고, 자, 변속 레버도 굉장히 이렇게 널찍하게, 그래서 손을 그냥 딱 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전자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알라인의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이런 D컷 타입의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중앙에 들어가는 이런 트림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V8 알라인에만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버 웨이브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 실내 분위기도 고급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어떤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볼까요? 차가 워낙 커서 뒷좌석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꽤 넉넉한 편입니다. 뒤에 성인이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 느끼거나 하는 건 없고, 요 상단에 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네. 뒷좌석은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에 비하면은 살짝 높은 느낌은 있어요. 살짝 높게 돼서 뭐 이게 아무래도 시야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운전석을 지나서 요 사이로 보이는 전방의 시야도 굉장히 탁 트여 있습니다. 지금 앞좌석이 제 포지션으로 맞춰져 있는데, 뒷좌석의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해요. 뭐 풋레스트 공간도 상당히 넓고, 무릎도 한 1개 반, 2개? 전 좀 주먹이 커서 1개 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 있어서 뭐 확실히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이런 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 다만 앞좌석은 시트가 조금 움푹 들어가 있어서 착 감기는 형태였는데, 뒷좌석은 다소 요 방석 부분이 좀 평평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가운데를 내리면은 여기는 컵홀더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제어 기능들은 다 이쪽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앞좌석의 좌우 독립 공조, 뒷좌석 좌우에서 총 4존 에어 공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공간도 되게 편하다. 확실히 패밀리 SUV로 쓰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패밀리 치고는 4.0 V8이 다소 과격한 엔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가족용으로 사용하시기에 당연히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아렉을 타고 길에 나와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차가 정말 되게 풍요롭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일단 파워랑 토크,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이 급의 SUV에서 손에 꼽게,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 모델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다 보니까 모든 움직임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차 크기가 절대로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4.9m나 되는 SUV이기 때문에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커가지고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못하겠다 이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한 실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데일리 드라이브에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와 이거는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적정한 중간 지점을 잘 찾아낸 느낌이에요. 자, 주행 모드는 총 7가지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총 7가지라서 지금 제가 컴포트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노멀, 스포츠, 눈길, 오프로드, 이건 뭐야? 인디비주얼,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마련이 돼 있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오프로드 모드나 스노우 모드를 선택하면은 지상고가 약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 오프로드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속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는 지상고를 2단계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지상고가 5단계로 나눠져 있는 셈인데, 2단계로 높이면은 일반 노멀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약 70mm 정도가 지상고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도화심도도 무려 570mm나 됩니다. 거의 뭐 어지간한 랭글러나 이런 친구들하고 맞먹을 수 있을 만큼 지상고가 올라가는 거죠. 자,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 사실 뭐 SUV 하면 보통은 뭐 오프로드 주행이나 이런 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기 마련인데, 투아렉은 오프로드보다는 와인딩이 더 기대가 되는 차예요. 네. 뭐 일반 투아렉 3.0 TDI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4.0은 확실히 온로드 퍼포먼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산길 주행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 이게 공차 중량이 지금 한 2.5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너를 좀 파고 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뭔가 차가 둔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없어요. 뭐 아무래도 차 무게가 있으니까 뭐 이리저리 좀 뒤틀리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하중을, 이 롤링을 억제하지 못해서 언더스티어가 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Q8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굉장히 에어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이 되는데, 사실 투아렉의 에어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어떤 감쇄력이 더 단단해진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헤어핀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야, 코너링 실력은 진짜 발군이에요. 오, 야, 거기다가 이제 엔진이 파워가 넘치니까, 오, 이거는 그냥 스포츠카인데? 이건 SUV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민첩하게 돌아나간 느낌이, 야, 아무리 디젤 엔진이라고 해도 이 8기통의 이 엄청난 폭발적인 토크감, 그게 이런 와인딩 로드하고 결부가 되니까 정말 이거는 뭔가 SUV라고 해서 어떤 코너링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와, 이건 대박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 길에서 정말 많은 SUV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타본 SUV들 중에서 와인딩 로드를 제일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자, 투아렉이 이렇게 와인딩 로드에서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최신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단 사륜 조향 시스템이에요. Q8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죠. 뒷바퀴도 약간의 조향이 들어가는데, 시속 37km 이하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유턴 반경을 기준으로 약 1m 정도가 감소합니다. 없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 시속 37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랑 같은 방향으로 꺾여요. 같은 방향으로 꺾이면서 어떤 코너링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기술, 비록 이 투아렉이 에어 서스펜션의 감속력이 아주 단단해지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롤 억제가 굉장히 잘 된 이유는 전자제어식 롤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안티롤 바라고 하는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죠. 뭐 활대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스웨이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안티롤 바의 역할은 좌우 바퀴를 연결을 해줘서 이게 이제 코너를 돌 때 뒤틀리게 돼요. 롤링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뒤틀리면서 그 뒤틀리는 힘으로 롤을 억제해 주는 거거든요. 투아렉의 경우에는 이 한쪽 바퀴가 이렇게 롤링이 발생을 하면서 스테빌라이저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자적 그리고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반대로 억제를 해줍니다. 스테빌라이저 바를 밀어냄으로써 롤링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2.5톤의 전장 4.9m의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의 롤링이 실제 이런 차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이런 대배기량 디젤 엔진들이 정말 어떤 착실한 터보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터보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아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터보렉 같은 걸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최대 토크가 91.8kgm인데 이 토크가 초반에 터보렉을 느낄 새가 없어요. 1250rpm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가속을 시작하면은 바로 91.8kgm가 빵 하고서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다란 차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막 코너를 내달리니까 이게 이제 안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런 가속감과 이런 코너링은 더 작은 차에서, 더 민첩한 스포츠카에서 느껴야 되는데, 야, 이건 뭐야, 이거는 패밀리카인데 4.9초 만에 막 시속 100km를 찍어버리고, 코너에서는 막 엄청나게 날카롭게 돌아나가고. 그러니까 자, 가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출발! 오, 100. 와, 진짜 빠르다. 진짜 가속력 하나는 살벌합니다. 와, 이 커다란 차체가 이렇게 빨리 시속 100km까지 올라오네. 자, 제원상 투아렉 V8의 제로백은 4.9초입니다. 4.9초면은 뭐 요새는 제로백 3초대 스포츠카 이런 것도 워낙 많아지긴 했는데 4.9초 스팅어 3.3 터보가 처음 나왔을 때 제로백이 4.9초였어요. 당시에 야, 국산차가 이제 제로백 4초대에 막 들어가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얘는 무게가 2.5톤의 디젤의 SUV인데 그 스팅어랑 똑같은 제로백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서 전자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단순히 제로백이 빠르다는 게 그냥 이 차가 빠르다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시속 정차 상태에서 100km까지 제로백을 찍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출력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이럴 때 어떤 퍼포먼스적인 여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역적 소리 듣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고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악의 추룩 같은 엔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런 엔진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정말 큰 만족감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디젤 엔진을 더 이상 만드는 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특히나 배기량 큰 디젤 엔진들이 환경 규제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디젤 엔진들이 점점 배기량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아마 사라질 겁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럴 거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디젤 엔진이 어쨌거나 탄소 배출량 면에서는 휘발유 엔진보다 훨씬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대배기량 디젤 엔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이 디젤 하이 퍼포먼스 카가 계속해서 연구가 됐었고, 실제로 뭐 8기통 디젤만 해도 꽤 많은 브랜드 있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도 8기통 디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폭스바겐은 뭐 워낙 유명했었고, 그리고 뭐 카이엔 디젤이나
뭐 아니면은 아우디 Q7 이런 차들도 다 이제 8기통 요 같은 엔진들이 탑재가 됐었었죠. 4.2 TDI 엔진이 그랬었고, 이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5.0 V10 TDI가 탑재가 돼서 그 V10 TDI 달린 1세대 투아렉이 여객기 비행기를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의 형제차였던 1세대 아우디 Q7에는 V12 12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었어요. 뭐 미친 거죠.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배기량 6리터짜리 디젤 엔진, 뭐 화물차도 아니고 뭐 그런 엔진들이 실제로 상용화 되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다 사라졌죠. BMW도 지금 50D 엔진, 3.0리터의 쿼드 터보 들어가던 50D 엔진이 지금 단종이 될 예정이고, 그게 단종이 되면서 사실상 앞으로는 거의 3.0 디젤 정도가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디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시대를 역행한 엔진이기도 하지만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디젤의 거의 황혼기에 있는 마지막 이제 불꽃을 불태우는 이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아렉 V8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8기통 디젤이 거의 이제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소장 가치도 높은 차량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도 듭니다. 디젤 엔진이 갖는 이점이 뭐 단순히 토크가 강하다, 뭐 이거 하나는 아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연비가 좋다는 거죠. 네. 자, 공인 연비가 복합 한 리터당 9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연비도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입니다. 뭐 대체로 디젤 엔진들이 실연비가 공인 연비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오늘 제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촬영을 하면서 주행을 한 총 거리가 한 125km 정도를 현재 주행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9.6km를 기록을 하하고 있어요. 자, 리터당 10km 정도면은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2.5톤짜리 대형 SUV에 422마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성능을 내는 휘발유 엔진들 연비를 생각해 보시면은 대충 사이즈가 나오실 거예요. 뭐 이 정도 성능 내면은 웬만한 이제 스포츠카급인데, 그런 친구들 뭐 연비 잘 나와봐야 뭐 평균 뭐 6, 7 뭐 그 정도 나오고, 진짜 뭐 고속도로 올라가서 도 닦아야지 뭐 한 8, 9km 나오고 뭐 그런 식일 건데, 이 차는 이렇게 큰 SUV를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연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냥 타고 다녀도 리터당 한 10km 정도는 나온다 라는 점이, 이런 퍼포먼스를 이 정도 효율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오늘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 V8 TDI R라인을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름 굉장히 길죠.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넓은 공간과 풍부한 편의사양과 안전사양, 에이다스 기능, 이런 거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정말 유니크하고 희소성 있는 V8 TDI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422마력에 최대 토크 91.8kgm.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SUV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뭐 더 고급스러움을 원한다면은 아우디나 뭐 아니면은 더 높은 급의 SUV들도 있죠. 포르쉐 카이엔도 있고, 뭐 아예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은 뭐 우루스 벤테이가, 뭐 컬리넌 이런 차들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SUV 중에 1억 원 전후의 가격대, 그러니까 내가 프리미엄급의 SUV를 선택하면서 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한선 수준의 가격 하에서는 가장 이런 종합적인 밸런스나 완성도나 퍼포먼스나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상당히 뛰어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폭스바겐의 SUV 라인업이 대체로 다 상품성도 좋고 상당히 뛰어난 모델들입니다만, 역시 그래도 플래그십은 플래그십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투아렉 V8 R라인. 와, 저는 오늘 진짜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내연기관 시대의 마지막 8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된 SUV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돈만 있으면은 한 대 사고 싶네요. 저는 다른 어떤 경쟁 모델보다도 이 급의 SUV 중에서 가장 좀 뛰어난 완성도와 상품성을 보이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